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휴일 아침 날벼락 같은 기습폭우로 충북에서는 4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래 충북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중에서는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휴일 아침 무방비 상태에서 폭우를 맞은 게 화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준 제보 영상입니다. 충북선 3탄역이 말 그대로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는 개울에 처박혔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어디가 소하천이고 어디가 도로인지 구별조차 되질 않습니다. 고속도로 옹벽에선 빗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계곡수는 모든 걸 집어삼킬 듯 무서운 속도로 쏟아집니다. 산에서 내려온 흙탕물이 도랑을 넘쳐 마을을 휩쓸 듯한 기세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충북의 인명피해는 사망 4명과 실종 8명.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당시 사망과 실종 10명을 뛰어넘는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낳은 충북의 자연재해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8월에도 장마전선이 물러나지 않고 중부지방에 동서로 길고 좁은 비구름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말 이틀간 강수량이 충주 시내는 39mm에 그친 반면 엄정면은 이보다 10배가량 많은 343mm가 쏟아졌습니다. 좁은 비구름대가 쏟아낸 물폭탄이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던 휴일 새벽과 아침에 기습적으로 내린 것도 화를 키운 원인이 됐습니다. 물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다 싹 깨웠어요. 깨우고 나니까 한 7시, 8시 되니까 막 난리도 아니고 뭐 흙탕물이 막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뭐 딴 집에 다 차고 그래서 막 발로 차갖고 깨우고 그랬었지 제가. 유달리 길고 강해진 올여름 장마가 충북에 최악의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충주와 음성에서는 오늘도 장대비가 퍼부면서 농경지도 주택도 공장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수확을 코앞에 둔 복숭아밭이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밀려든 돌덩이에 파묻혀 겨우 가지만 내놓았습니다. 제방뚝이 무너지면서 상류에서부터 떠내려온 트랙터와 돌덩이들이 그대로 과수원을 덮었습니다. 아침에 나오니까 물바다가 5시 나오니까 막 발바닥을 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사람부터 대피시켰어요. 다리까지 넘쳐오른 하천이 마을을 집어삼키면서 이 일대 농경지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뚝방에서 터져가지고 이쪽으로 다 범람하고 이쪽도 다 범람하고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산사태에 주택도 파묻혔습니다. 토사가 창문까지 차올라 하마터면 집을 삼켜버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 사람으로서는. 그냥 보고 구경만 한 거예요. 내가 거의 70년을 살았어도 이런 거 처음이야. 공장도 멈춰섰습니다. 제방을 넘어 밀려든 토사가 공장 10개 동을 덮치면서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잠정 피해액만 20억 원. 완전 복구는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설비들이 전혀 가동을 못하고 있고 저희 전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직원들이 지금 일을 못하고 지금 복구 작업에 지금. 더욱이 중부지방에 이번 주 내내 폭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복구는커녕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정부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산을 타고 내려온 폭우가 거대한 흙탕물로 변해 마을을 휩쓸고 지납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아스팔트 도로가 나무판처럼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북부 지역에 물폭탄을 쏟아낸 장마 전선이 이틀째 도내 전역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충청북도는 재난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연이은 폭우에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34호 국도가 산사태로 전면 통제됐습니다. 81개 소이던 피해 도로는 하루 사이 145개소로 급증했습니다. 수도 간 유실로 충주시 소태면에선 11개 마을 천여 가구에 상수도 공급이 끊기는 등 북부 지역 8개면 3,4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철도는 30개소가 노반이 유실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주택 피해는 294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 대응하고 응급 복구 위주의 작업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창 벼가 자라야 할 논이 모래밭으로 변했습니다. 하루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2,800헥타르 농경지가 침수 또는 유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하천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십 그루 복숭아 나무가 서 있던 과수원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침수된 복숭아 과수원에서는 낙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사과 등 다른 과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재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이시종 지사는 도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를 위해 충주와 제천, 단양, 음성 등 4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요즘 밥상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미 육류 등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출하부진으로 채소료값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상추값이 금값입니다. 청상추 400g 한 단에 4,400원대, 지난해 이맘때보다 34% 올랐고 한 달 전에 비하면 무려 70%나 뛰었습니다. 시금치도 400g 한 단에 7월 평균 가격이 3,600원대로 한 달 전에 비해 45% 올랐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가 지역 대형 유통점과 전통시장 등 30곳을 대상으로 7월 생필품 가격과 개인 서비스 요금을 조사한 결과 채소류 값이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6월에 비해 오이 38.5%, 무 27.1%, 배추 15.8%, 대파 13.7% 올랐습니다. 껑충 뛴 물가에 선뜻 주부들의 장바구니가 채워지질 않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배추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하도 비싸서 살 게 없네요. 지금 돌아다니는데 빈 바구니 지금 끌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올 장마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산지 작황부진에 따른 출하량 감소가 주 원인입니다.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다 보니 집중호우가 있던 지역들은 작황이 나쁠 수밖에 없고 출하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원인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 이후 집밥 쪽이 늘면서 육류 가격도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장마철 조업 부진으로 오징어 값이 30% 가까이 오르는 등 수산물 값도 일부 오름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TJB 김건주입니다. 경남 고성의 공룡 엑스포 전시장이 부분 개장을 하고 통영 욕지선 모노레일이 재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안 극복을 위해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기정화식물 1순위로 손꼽은 아레카 야자나무입니다. 미세먼지를 잡는 공중식물 수십여 종이 돔형 천장을 타고 내려와 자리 잡았습니다. 고성 공룡나라 식물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2배 이상 넓어진 공룡 엑스포 야외 전시장에는 백악기 시대의 공룡이 들어섰습니다. 당초 9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공룡 엑스포가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일부 시설에 한해 부분 개장한 겁니다. 신규 콘텐츠를 갖추고 편의시설과 캠핑장을 개방해 휴가철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엑스포를 기대했던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부분 개장을 통해서 고성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룡동산, 공룡나라 식물원 같은 경우는 고성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로 보완 조치로 멈춰섰던 통영 욕지선 모노레일은 한 달 만에 안전 점검을 완료하고 재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장 이후 500만 명 이상 다녀간 체험시설 루지는 2개 트랙을 추가로 개장했습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인 저희 통영시는 선제적인 예방과 철저한 방역으로 휴가철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불황이 깊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원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텐데요. 앞으로 당분간 이렇게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비구름대의 폭이 좁고 길게 발달하면서 지역별 강수 편차도 매우 크겠는데요.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대 50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요. 바람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주말부터 북부 지역에서는 무려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충북을 물바다로 만들었던 지난 2017년보다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건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집중호우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제4호 태풍 하구핏을 따라 다량의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렸던 터라 지반이 약해져 있는데요.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지역 개발과 환경 보존 문제를 놓고 35년 동안 이어진 충북 괴산군과 경북 상주시 간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상주시가 문장대 온천 개발을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조성 박사,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문장대 온천 개발 논란이 벌써 이제 35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오늘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우선 시작점은 1985년으로 네. 올라가게 되는데요. 85년에 제가 거의 뭐 태어날 때네요. 네. 네. 1985년에 처음 그 경상북도가 상주시 일원에 이제 520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규모로 이 온천 보호지구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온천 보호라는 것은 이제 온천수를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천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개발로 이어지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네. 시작이 되면서 87년에는 경상북도가 이 사업 계획을 승인을 하게 되고요. 상주시가 받아서 이것을 이제 조성 계획으로 가지고 가면서 이제 온천 개발에 관한 논의들이 시작이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지주조합이 결성이 되면서 이 지주조합에는 이제 아무래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죠. 네.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관광지 승인도 받고 도 차원에서도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92년 들면서 지주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96년에 들어서는 이제 첫 삽을 뜨기에 이르는데요. 네. 92년에 이 계획들이 공식적으로 좀 공개가 되면서 그때부터 괴산군과는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이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속리산 가운데서도 행정구역상으로는 여기가 경북 상주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향권이 되는 이제 그 상류 지천이 되어서 하류로 흘러가는 수계는 사실 낙동강 수계가 아니라 한강 수계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괴산군이나 충주시 이쪽 그 주민들의 뭐 식수라든지 네. 용수들에 있어서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개발을 하고 이익은 얻는데 피해는 우리가 다 본다. 네. 뭐 그런 거군요. 네. 이제 그래서 여러 갈등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이제 공방이 있어서 대법원 판결이 2번이나 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법원 맞습니다. 판결이 나서 이제 사업이 취소하는 거로 결정이 난 거죠. 네네. 어떻게 난 건가요? 네, 일단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2003년과 2009년에 대법원 판결이 2번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행정 역사를 보면 조금 이례적이긴 해요. 정확히 같은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2번 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는 일단 허가를 해줬고
1심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봤더니 1심 법원에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극복이 가능하고 그보다는 이제 국민들의 여가생활 향상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영업상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해서 이게 허가를 개발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났어요. 2심까지 이런 판단이 이어집니다. 네. 2심까지 이런 판단이 이어졌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지 않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훨씬 크고 지금 기술력으로는 이런 환경오염을 도저히 방치할 수준이 아니다. 네. 라고 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은 거죠. 이렇게 해서 상황이 좀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2009년경에 이제 다시 분쟁이 됩니다. 네. 상주시에서 이제 오염 처리 공법을 다시 보완을 해서 우리 이제 이 정도면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보완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허가를 내주죠. 그렇게 되니까는 다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이제 1심, 2심, 3심 모두 아직까지 오염을 완벽히 방어할 수 없다, 제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대법원 판결이 2009년의 마지막입니다. 네. 근데 대법원이면 사실 마지막 판결 아닌가요? 네, 마지막 판결이 2번이나 났는데 또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런 네. 좀 국민적인 오해가 좀 있어서 여기 네.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이 소송은 이제 국가와 사인 간에 행해지는 행정소송이에요. 네. 국가가 개입된 행정소송인데 사인 간에 벌어지는 민사소송과는 좀 이제 결을 달리합니다. 민사소송은 한 번 재판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할 수가 없지만 이런 행정소송은 특정 시점에 어떤 요건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너는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언제든지 그런 불비된 요건을 보완한다고 하면 몇 번이고 다시 동일한 허가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허가 취소 이후에도 상주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온천 개발을 이제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 아예 법으로 제정해 버리자. 그래서 온천법 개정도 추진이 됐었는데 불발이 됐죠.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네.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돼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제가 한번 네. 답변을 드려볼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일 큰 발단은 뭐였냐면 지금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온천 관광지 개발은 상주시에서 이루어지고 그 물은 이제 충청도 쪽으로 흘러온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개발 이익을 얻는 쪽과 환경 영향을 미치는 쪽이 달라요. 근데 지금의 현행 법규로는 그 개발 이익을 얻는 쪽에서 모든 절차가 다 진행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대에서 의원이 이건 좀 이상하다. 피해를 입는 쪽에서도 의견을 많이 듣고 피해를 입는 쪽에서 만약에 그 환경 피해 발생이 우려가 된다면 취소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네. 환경 영향 평가도 두 군데서 같이 거쳐야 된다라는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었고 사실 이 법안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 지금 더 이상은 논란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아쉽게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다시 논란이 점화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상주시가 환경청에 재협의를 요청했다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에 이제 재협의를 요구를 했는데 네. 그것은 좀 이제 그 환경 영향 평가 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관광진흥법상으로 보면 이 사업 허가가 취소가 되고 난 이후에는 2년 이내에 이것에 대한 재승인에 대한 요구가 없으면 사실은 이것은 이제 무효화됐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상주시 지주조합 쪽에서는 2년 경과할 때까지 사실은 이에 대한 재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8년에 이 환경영향평가의 본안 협의를 하는 당시에는 사실은 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미 사업에 대한 무효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려한다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주조합이 법제처에 이제 유권 해석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사유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반려했던 것은 사유에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해석을 받은 것을 토대로 사실은 재협의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재협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유권 해석으로 좀 갈리고 있어요. 네.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관련 부처에서 유권 해석 이제 언론 보도에 이제 근거한 거지만 가능하다. 그 2년이 아직 온전히 지나지 않았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타당성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조금 더 관련 언론 보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온천 개발이 만약에 추진되면 이제 환경 오염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을 되는 건가요? 지금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하루에 오수량이 아마도 2,020톤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상주시 측에서는 폐수 정화 능력이 지금 이제 상당 부분 좋아졌다라고 지난 그 2018년 두 번째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제출할 당시에는 이제 개선 보완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한강 수계에 대해서 2020년 1월부터 수질오용 총량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이어지는 한강 수계권에 있는 네. 오염물질의 전체량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각 지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상주시에서 지금 그 오폐수를 방출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 수계 권역에 있는 모든 지역들 아마도 이제 충북 지역과 경기도 지역이 될 텐데 이 지역에서는 개발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사실 지금 이제 뭐 각종 그 기후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상 기온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들은 환경 오염에 대한 이런 뭐 어떤 네. 경고성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온수가 배출된다는 문제 그것은 이제 생태계 교란으로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상류 부분에서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야기시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현재 이제 충청북도도 괴산군이 다시 이제 저지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도 그렇고요. 어떻게 이번에는 좀 저지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이제 충청북도나 괴산군 측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의회에서 이제 성명서도 나오곤 했는데 사실 이 결과를 지금 여기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네. 것 같아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만약에 기술이 정말 좋아져서 오염물질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상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온천 개발을 해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지금 언론 보도상 으로는 뭐 특별한 기술 개발 없이 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배후에 실제로 오염물질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갖춰졌다라고 하면 사실 누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건 객관적인 판단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 객관적인 판단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 박사, 안재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